소화기 쪽에 관계된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건선이랑 관련돼 있거든요. 우리 몸의 소화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랑 심장 빼놓고는 다 소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70%에서 75%가 물인데 이 물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먹고 그 다음에 싸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체가 되고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잘 모르게 되면 딱 정체가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물이 고이는데 이쪽에 물이 고이는데 이 물이 물론 한의학적 얘기입니다. 뭐 이건 뭐 저런 게 어딨어? 저건 개소리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얘기가 들어. 과학이라는 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자 그래서 소화기가 나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물이 70%의 물이 잘 안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가야 될 곳에 물이 가지 않고 한 곳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 피부 쪽으로 가야 될 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원래 피부 쪽으로 가야 될 물인데 안 가고 몸에 쌓이게 되니까 몸이 무거워져요. 힘들어지고. 여성분들 중에서 다 늘 몸이 무겁고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소화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몸 안에 쌓여 있으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힘들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부 쪽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네들한테 왔어야 될 물이 이쪽으로 쌓이게 되니까 얘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 피부랑 바깥쪽 피부랑 똑같기 때문에 입, 이름 쪽도 다 건조가 되는 거죠. 소화기가 안 좋으면 눈, 코, 입이 다 건조해져요. 목구멍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공기 같은 것들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민감하니까 점막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점막이 건조해지기 시작하게 되니까 자꾸만 기침을 하게 되고 눈 염증 계속 생겨요. 왜냐하면 점막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점막이 사라지니까 자꾸만 건조해지면서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눈, 코, 입 막 건조해지고 막 그런 것도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조해지면서 이제 생기는 게 바로 건선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인으로 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 쪽 치료하는 그것이 거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뿌리니까요. 이 뿌리가 살아나야지만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뿌리가 영양분을 섭취해야지만 그 나무들이 건강한 것처럼 뿌리가 망가지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계속 망가지게 됩니다. 과학이라는 거 말씀드리자면 괴혈병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막 잇몸에서 피나고 막 점막 약해지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 아시지만 옛날에는 정말 대항해 시대 때는 정말 사람 진짜 죽이는 1800년 후반 때까지도 1900년 초반 이게 비타민이라는 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비타민 C로 치료가 되죠. 그래갖고 옛날 저기 뭐라 하죠? 어민들이나 그러니까 멀리 가는 선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먹으면 좋아지냐면 레몬이요. 근데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항해를 좀 멀리 나갔던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나무를 키웠죠. 숙주나물. 그래갖고 대충 어떻게 하면 아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1897년인가 그때 7년부터 8, 9년까지 그때 아문센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남극 탐험 전공하신 분 그분이 남극 탐험하러 이제 다른 배를 타고서 베르기움인가 하는 그런 배를 타고서 남극점을 이제 하러 갔는데 여름에 남극이니까 정반대기 때문에 1, 2월 달이 여름이고 2, 3월 달이 여름인데 여름에 이제 들어갔다가 갇히게 됩니다. 배 전체가 갇히게 되는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식량은 1년치를 가져가서 문제가 안 되는데 괴혈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괴혈병. 겨울이니까 비타민 C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레몬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괴혈병 생기고 그래서 한 명이 합병증으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병도 약간 시달리고 하면서 다들 막 약해져 있는 거죠. 피 나는 건 둘째 치더라도 막 그랬을 때 아문센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달리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이 관찰력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예전에 북극에 갔을 때 이누이트족들 요즘에 이누이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 에스키모라고 많이 아시죠? 요즘에는 이제 이거 부르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에스키모 뜻이 그 뭐라고 하죠? 생고기 먹는 사람들 뜻이거든요. 비하하는 뜻입니다. 비하하는 뜻. 그리고 요즘에 이누이트라고 쓰는데 예전에 에스키모라고 썼는데 왜 생고기를 먹었냐는 거죠. 불을 못 피워서? 아닙니다. 생고기를 먹지 않으면 괴혈병 걸려요. 거기 너무 추워서 비타민 C를 보급할 수 있는 게 생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맞죠? 에스키모라고 모르니까
그래갖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계열병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아문센도 북극에 가서 이누이트족의 그걸 보면서 이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물 표범이랑 바다 표범이랑 펭귄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추우니까 그냥 밖에 내놔도 안 써보니까 그렇게 갖고 있다가 생고기를 먹으면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열병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과학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되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가 계속 재현될 때 그걸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과학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안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약이 되게 저기 공격을 받는 이유가 야 그렇게 치료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성분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마왕 말씀을 드렸는데 마왕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에페드린은 식욕 억제하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센 그 카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건데 좀 다른 거는 카페인은 오줌 싸게 만드는데 에페드린은 땀이 나게 만들어주죠. 그 차이뿐이 없이 되게 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욕이 억제되니까 다이어트에 많이 쓰는 거고요. 문제는 에페드린이 식욕을 억제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걸로 썼습니다. 그 다이어트 약으로. 그런데 심장 팡팡이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래서 에페드린을 쓰는 걸 금지시키고 에페드린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성분은 무조건 표시하게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이 20년이 넘었습니다. 한약 다이어트 시장이 한 25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다이어트 약 먹고 크게 문제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에페드린이랑 마왕이랑은 달라서 그래요. 마왕을 통째로 약을 만드는 거랑 거기서 에페드린만 추출하는 거랑은 에페드린이 어떤 성분이냐면 2번만 더 가공하게 되면은 히로뽕 됩니다.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품목인데 여하튼 그러니까 그래 거기 성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왕이라고 하는 거를 썼을 때 이런 증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과학인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그건 과학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충돌이 나는 거죠. 물이 잔뜩 있었는데 이 물 성분을 분석해보고 왜 막혔는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거의 대부분 화장실에서는 머리카락 때문에 막히고 저기 뭐죠 그 세차장에서는 낙엽 때문에 막히고 그 다음에 싱크대는 음식 때문에 막혀 라고 해서 그거를 치웠을 때 잘 되면은 그건 과학인 거죠.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할 수 있으면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학설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한약적 방식이 재현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비과학적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전하고 재현성이 가능하고 실제로 치료가 되면 되니까요. 우선은 뭐 대충 말씀드린 거 쓸데없는 것까지 다 말씀드린 걸로 봐서는 되게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그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말씀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고 네. 지금은 어릴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네. 요새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비염이 이제 심하고 네. 그래서 비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왔고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리고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한포진 때문에 제가 이제 고생을 계속해서 네. 그 한포진 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 네. 그거 두 가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환자들 치료하는 걸 직접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이론과 그다음에 제 치료 방식이 일치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달랐으니까 치료 받으러 오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은 이걸 이제 들으시게 되는 혹시 전문가들 있으면은 같이 치료하자고 이제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비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떠나서 비염은 무조건 소화 쪽 관련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사람은 맨날 모든 게 다 소화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가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속이 차면은 콧물 나옵니다. 네, 정말요. 그 다음에 뜨거우면
코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선 나 못 믿겠어. 맨날 저래. 저녁 한번 굶겨 보시던가 아니면 과자라든지 뭐 이런 소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과자라든지 아니면 특히 저녁 때 뭐 열이 많은 그 단 거 이거 끊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근데 자, 차다라고 하게 되면은 속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약들이 비싼 걸로는 녹용 같은 게 있죠. 인삼이랑 녹용은 달라요. 인삼은 요거는 또 잠깐 설명해 드려갈까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같으세요? 이거 맞습니다. 예, 밥입니다. 밥인데 자, 우리 뭐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기, 혈,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음양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비슷한 개념이다 아니다 뭐 음은 그냥 그러니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은 찬 기운, 양은 따뜻한 거, 뭐 기는 따뜻한 거, 뭐 혈은 뭐 그냥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엄밀하게 나누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밥 이 자체는 혈이에요, 혈. 그러니까 혈이 뭐냐면 그냥 물건 이 자체입니다. 물건 이 자체. 이걸 혈이에요. 물질. 그래서 한의학에서 혈로 분류된 약을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 다음에 기는 인삼 같은 거, 인삼, 황기, 우리 삼계탕에 많이 넣으면 황기 이런 것들이 기운을 돋궈주는 약입니다. 기운 돋궈주는 약.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기운 나면 뭐 열나고 뭐 이러서 그 중에서 인삼은 그렇게 한국 인삼만이요. 다른 인삼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인삼만 고려 인삼이라고 하는 그 종류만 열이 플러스 열이 있는 거죠. 근데 주요 효능은 기운입니다. 기운은 뭐냐? 어떤 이 밥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요. 움직임입니다.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찬바람이 불어온다. 모든 기운이 따뜻한 게 아니죠.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기운에 찬바람이 쓸려오는 거죠.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가운 거. 양, 따뜻한 거. 밥이 있어, 혈. 그런데 저기 뭐죠? 따뜻한 밥을 엄마가 바로 해준 밥을 해서 내 앞에 나서 이렇게 했더니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양기죠, 양기. 밥 안 먹고 나 지금 바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엄마 안 계실 때 빼서 전자레인지 돌리기 전에 봤더니 찬 기운이 느껴져. 음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혈, 음양이 그런 거거든요. 녹용은 기약이 아니라 기운난 약이에요. 녹용 먹고 기운난다가 아니라 녹용 먹고 따뜻하다죠. 인삼 먹고 기운난다, 황기 먹고 기운난다고. 잠깐만 이해하기만. 혈기가 왕성하다가 혈에 기운이 있으니까 순환이 잘 되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녹용 같은 걸 드신다든지 아니면 흔한 거로는 저기 뭐죠? 그거 생강 같은 거 있죠. 생강. 그다음에 또 계피 같은 게 있겠죠. 그다음에 많이 좋아하시는 그 쑥도 열을 식히는 게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따뜻한 거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요. 소화기가 나쁠 때 뜨거우면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차면은 계속 이렇게 따뜻한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음식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뜨거우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화기가 뜨거운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찬 걸 많이 먹어요. 찬 거를. 얘가 계속 찬 음료라든지 뭐 이런 걸 먹어요. 계속. 그러면 속이 뜨겁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속이 뜨거운 게 좋으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기운이 막 넘쳐 흐르면 상관없어요. 얘가 기운이 넘쳐 흐르지 않으면 위에만 열이 있는 건데 이 위에 열이 어디서 오느냐? 온몸에서. 보세요. 얘가 말도 안 되는 찬 걸로 바꿔. 얼음 음료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먹어요. 그러면 이 음료를 내 온도까지 높여줘야지만 소화가 되죠. 그래서 온몸에 있는 피가 진짜 몰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뜨거워지는 거죠. 여기만 뜨거워지게 되면 찬 걸 먹었을 때 여기만 뜨거워져 있죠. 내려갔어요. 열이 식냐? 안 식어요. 그러니까 열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계속 찬 게 땡겨요. 밀가루, 찬 음식이라고 하면 밀가루, 뭐 맥주, 보리 계속 땡기죠. 차는 거, 진짜 얼음 계속 먹고 또 그게 열을 불러오고 뭘로 보고 알 수 있냐면 이러다 보면은
뭐 먹기만 하면 졸려요. 피가 자꾸 내려오니까. 머리에 있는 피도 내려오니까. 네. 그래서 그랬고 엄마 나 뭐 먹기만 얘는 뭐 먹기만 하면 자요 뭐 이런 네. 그쪽 열이 꽉 차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막 마르기 시작해요. 까맣게 돼갖고 이렇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태워서 타서. 단 음식 같은 거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 거는 대표적인 단 게 술이에요. 단 음식 중에 최고가 술이에요. 소화기가 나쁘면 사람은 세 가지를 주로 먹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 우선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화기 쪽에 물 찬다고 했죠. 그 물이 빨리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니까. 두 번째 단 거. 소화기가 안 좋으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우선은 뇌에서 쓸 수 있는 걸 빨리 먹으라고 하는데 그 탄수화물들을 계속 먹게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술. 탄수화물의 집약체죠. 계속 자꾸만 저녁 때마다 술이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들은 소화기가 되게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못 먹으니까 단 걸 먹게 되는데 단 거를 입에 달고 사는 애들이 소화기가 되게 안 좋은데 되게 안 좋으니까 또 단 거를 먹고요. 취해 있어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취해서 막 늘 업돼 있죠. 과잉 행동도 하고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거 끊는 것만으로도 정말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소화기 쪽 얘기 잠깐 드리자면 지금 이 비염도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지만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물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애들 처음 태어나자마자 체한다는 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걔네들도 똑같이 물이 차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리 몸 안에 물이 차게 되면 어디에는 고여 있어야 되는데 고여 있을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방광에 차 있으면 방광염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노인들이 방광염 되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거고요. 폐에 차 있으면 폐렴 걸리는 거죠. 얼굴 쪽에 차 있으면은 중이염이나 아니면 그 어지러운 거요.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하나? 조금만 움직이면 막 어지러운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염증이랑 어지러움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소화기가 그만큼 되게 중요한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간과하냐면 먹고 똥만 나오면은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비염과 연관성은 거의 100%입니다. 소화기 쪽 문제가 있게 되면, 네. 아까 천식, 아토피, 그다음 비염, 얘가 세 개가 친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한포지는 크게 따로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거 말고도 아까 묘기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긁으면 빨갛게 올라오는 거, 긁은 만큼 빨갛게 올라오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름이 다 외국어로 지어가지고 그 추운 데서 더운 데 들어왔을 때 온도 차이가 나면은 전체적으로 빨갛게 올라오는 거. 이름이 뭐더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소화기 망가져 있고 기운 없고 이래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다. 그래서 이름 쭉 나눠놓고서 양약에서도 쓰는 게 항히스타민제 아니면 스테로이드듯이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피부 쪽에 문제가 생겼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집중적으로 치료할 부분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진짜 열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열을 좀 더 빨리 식혀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 쪽이 진짜 안 좋으면 그럴 부분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그런 치료만 시작을 해도 꾸준하게 치료를 해도 그냥 나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돈도 많이 쓰고 싶지 않고 하고 되면은 그 순서대로만 꾸준하게 드셔도 효과를 본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를 다르게 보고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무하시긴 하겠지만 진짜로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식대로 시행하시면 좋아집니다. 다른 분 혹시 그 마이크 좀 뒤쪽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좀 치료를 받았는데 되게 좀 비슷하게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땀이 잘 나고 그러는데 네. 왜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랬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되는 음식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찬 음식만 골라서. 잠시만요. 우선 운동하지 말라. 그 다음에 찬 음식만 골라서 먹어라. 술을 마시더라도 차라리 맥주를 먹어라. 네네. 소주 같은 건 말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차게 치료하기. 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네. 겨울이 되면 되게 안 좋아지고요. 네.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면 상태가 거의 없어져요. 되게 호전이 되고 네. 겨울에도 네. 따뜻한 동남아나 이런 데를 가면은 네. 하루 이틀 만에 그 가렵고 이렇게 피부 올라왔던 게 다 내려가거든요. 네. 피부가 살아 있다는 얘기죠.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만 관리해주고 하게 되면은 따뜻한 데서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제가 목욕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피부가 숨을 쉬게 되면은 해결이 되고 있었는데 차게 추운 겨울 추우니까 움츠러들고 관리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비슷하게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원리를 알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한의학적으로 그냥 똑같은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니까 듣다 보면은 뭐 인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얘기하면 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는데요? 이 약 먹으면 나아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건데 이거 열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양의학에서는 면역력 계통 얘기를 하고 한의학에서는 열의 계통, 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열 시키는 거. 이거 지금 열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식어라.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죠. 근데 본인은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따뜻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병은요 머리랑 몸이랑 따로 노는 분들한테만 생깁니다. 진짜로. 머리는 뇌가 중심이고 몸은 심장이 중심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뭐 이건 뭐 잠깐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뇌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가끔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용기 뭐 이런 것들 나온다고 하죠. 진짜 몸이랑 머리랑은 따로 놉니다. 그래서 뇌는 늘 저기 뭐죠? 긴장하고 싶어요. 긴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좋아하느냐? 담배. 술은 조금 마실 때는 이완이 되는데 많이 마시면 긴장되니까 많이 먹고 싶어 하죠. 술 많이 먹고 싶어 하고. 담배는 니코틴이 긴장시키거든요. 커피 뭐 이런 것들 좋아해요. 뇌는. 근데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몸은 긴장하죠. 같이. 순환이 안 돼요. 그럼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아프기 시작하죠. 그럼 반대로 나태해지기 몸에 나태 그냥 순환 좋아 막 따뜻한 너무 좋아. 그럼 뇌가 어떻게 되느냐? 치매 걸리죠. 치매 걸리는 거 잘 들어보셨어요? 사람들과 교류가 없고 내성적이며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면 도태되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에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있어요. 없애는 거죠 몸에서. 불치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얘기는 뭐 아토피랑 상관이 없으니까. 여하튼 그래서 머리는 긴장하고 싶어하고 몸은 이완되고 싶어하는데 서로 따로 놀고 있는데 이걸 딱 나눠놓고서 머리가 늘 얘기를 하죠 몸한테. 너 내가 하고 싶대로 해. 그냥 무조건.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거 뭐 알고 싶지도 않아.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의학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정말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다 치료가 되는지. 누구는 치료되고 누구는 치료 안 됩니다. 피부 쪽이 꽉 닫혀 있는 게 큰 사람들은 나 운동 많이 해서 완치됐어요 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소화기 쪽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나 저기 뭐죠 유산균 많이 먹어서 치료됐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글들 보면은 나 유산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요. 피부가 막혀 있으니까. 나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힘들기만 하고 안 되는데요.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힘들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몸을 되게 멋지게 만들고 싶을 때는 힘들 때 하나 더 하는 게 맞는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힘들 때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고 싶을 때는 하시고. 그러니까 머리랑 몸이랑 같이 따로 놀지 말고 같이 놀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가고 싶다.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난 뭘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한 바퀴 돌고 싶어. 한 바퀴 도는데 반 바퀴 정도 돌았는데 귀찮아. 들어오세요. 졸려? 자요. 오프 시키는 거잖아요 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싶다. 피우세요. 근데 한 몽 딱 먹었더니 딱 좋은 것 같아. 두 모금 이거 아까운데. 고기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요. 한 잔 너무 먹고 싶어. 한 잔 딱 먹었는데 막상 먹으니까 욕구일 뿐이지 먹었더니 근데 친구도 앞에 있고 뭐 해서 요거 먹을까 말까. 이거 다 먹어야 요것만 다 먹어야지 난리가 나는 거죠 몸에서. 그러니까 늘 몸을 생각하십시오. 머리가 늘 몸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문가한테 맡겨놓지 마세요. 전문가한테 맡겨놓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정말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의문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서양 애들은 진짜로 아기 낳고 찬물로 샤워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브라질의 전문
인터뷰한 걸 봤더니 어떤 여자가 아기 낳고 샤워하고 나갔다고 그러면서 브라질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그거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되죠. 그 차이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진짜로. 만약에 아기 낳고 찬물로 샤워하면 우리나라 여성분들 다 죽으니까. 그럼 서양 애들 다 그러냐? 아니에요. 서양 애들도 우리나라 같은 체질이 20% 있는데 걔네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이 병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기 낳고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죽어야 돼. 뭐 그래갖고 뭐 40대 죽기도 하고 50대 죽기도 하고 평생 고생하다가 산후풍이라고 하죠. 한의학에서 명확히 있는데 걔네들은 인정 안 한. 염증이라고 보니까 계속 약 먹이니까 오히려 몸이 점점 차지면서 더 아파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들은 눈에 띄는 것들 몇 개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서양 애들이 그 서양 체질에 맞춰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더라는 거죠. 계속. 걔들 진짜 열이 많아요. 걔네는 진짜 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한 것들을 동양 사람들한테 특히 한국 사람들 쓰게 되면은 정말 몸이 나빠집니다. 대표적인 게 제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왜 아픈지 잘 들어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유에다가 각종 샐러드 먹고 우유에다가 견과류 넣고 막 갈아서 막 넣고 과일 넣고 해서 뭐 드시는 거. 아침에 그렇게 먹는 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아침에 기운 쭉 올려갖고 야 이제 움직이자 잘 재밌게 놀자라고 하고 있을 때 소화가 안 된 그런 음식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음식 바꾸라고 하면은 그걸만으로 될까 막 고민하시는데 그거 바꾸면 진짜 몸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누가 했냐고 하면 TV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분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먹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해지는 거니까 견과류랑 뭐 우유에다가 뭐 바나나 넣고 해서 갈아서. 네. 또 어떤 일도 있는 줄 아세요? 70 넘어서 오신 할머니가 그건 우리 아버지 이제 한의원 계실 때 한 얘기인데 있었던 일인데 70 넘어서 할머니가 오셨는데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평생을.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아팠냐? 평생 이분이 고기만 엄청나게 즐겨 드셨던 거죠. 주변에 있는 그 친구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너 그렇게 먹으면 빨리 죽는다. 그리고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채식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채식 때문인 건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채식은 나쁠 리가 없어. 그래서 육식하시라고 다시 채식하시지 말고 그러면서 좋아지셨으면 진짜로.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를 자꾸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자꾸만 전문가가 이렇대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려면 아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군은 내 몸이라는 거죠. 머리랑 내 몸이랑 하나가 됐을 때만 치료가 가능한 거지. 내 몸을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계속 할까? 뭐 이런 것들. 아픈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 이제 간암까지는 아닌데 간 경화가 있는 분이 있어요. 친척 중에서. 네. 근데 아침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침마다 우유에다가 시리얼 네. 말아갖고 그렇게 먹고 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거는 그러면 간에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에 안 좋다 좋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단지 그 원인 그것만으로 원인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간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간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네? 해독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몸 안에 찌꺼기가 있는데 맨날 그 같은 얘기만 반복하죠. 왜냐하면 같은 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그래요. 찌꺼기가 있는데 이 찌꺼기가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얘를 어떻게든 왜냐면 우리 몸 피가 들어온 상태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이걸 해결해 줍니다. 간 아니면 신장. 그러면 얘가 갔을 때 제일 먼저 나빠지는 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얘가 더 나쁘면 얘가 먼저 망가지고 얘가 나쁘면 얘가 먼저 망가지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되게 간단한 거는 내보내면 돼요. 술 먹을 때 설사 하시는 거 경험하신 분 있나요? 거의 많이 술 드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이거를 소화를 시키게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설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대사를 시킬 필요가 없이 땀을 내서 내보내면 되는데 안 내려가면 몸에서 해독을 하게 되는 거죠. 걸러줘야 되니까. 생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요. 거의 대부분 복합적이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나 있고요. 이런 방식.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활명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활명수 그것도 뭐 약이고 소화제인데 뭐 활명수를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활명수 계통에 뭐 다른 약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보면은 거기 소화제라고 한방 소화제에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건위제라고 써 있거든요. 건위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술을 많이 먹던 음식을 많이 먹던 간에 여기 꽉 차 있어요. 근데 소화제를 먹으면 진짜 소화를 시켜요. 얘를. 그러면 얘를 진짜 소화를 시키게 되면은 얘가 어디서 소화가 됩니까? 무조건 우리 음식 몸에 들어간 음식은 무조건 간을 통과하거든요. 예. 간을 통과하니까 얘가 하게 되죠. 건위제는 뭐냐면 그래서 야 이거 먹어 하라고 하면은 소화제를 먹으면 그냥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부글부글거리긴 해 이렇게 하는데 건위제를 먹으면 토해요. 야 활목 냄새 그럼 토하죠. 그러면 네, 내보내는 겁니다. 설사라던가. 소화기가 건강하게 되면 이거를 소화시키면 죽을 거야. 버려. 소화를 시키면 그냥 소화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기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흡수가 된 어떤 음식이든 뭔가가 간을 통과를 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분 우루사 처방하는 우루사 드시겠네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술을 하도 먹어서 이제 간이 그렇게 안 좋아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네. 아침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먹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분한테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한 일조를 하는 게 소화기가 분명히 나쁘실 거고, 네. 그다음에 피부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배설이 돼서 편하게만 해주면, 그러니까 간의 문제야? 그럼 간 문제지. 이식을 하나? 얘를 어떻게 살리나? 뭐가 돼 있지? 어떤 약물이 있지? 이렇게 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근본적으로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면은 얘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면 된다는 거죠. 간이 경화가 된다, 딱딱해진다는 얘기는 독성 물질이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약이든 어떤 물질이건 뭔가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가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흡수될 수 있을 만큼 흡수하고 토하든지 버리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 먹으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게 기본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소화기가 문제가 생기면서 간이 있으면 쓸개가 있고 쓸개가 12장에서 합쳐지고 췌장 뭐 이렇게 되는데 12장 쪽 그러니까 배꼽이랑 명치 중간 정도가 물론 거의 대부분 아파요. 왜냐하면은 부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쪽에 부어갖고 안 내려가는 거죠. 간에는 간 동맥이 간 정맥이 있는데 그거는 간한테 영향을 주는 곳이죠. 실제로 간의 항문은 쓸개예요, 쓸개. 간의 항문은 쓸개인데 이가 막혀 있게 되면은 간 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배설만 잘 되면은 어떤 물질이든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독성 물질에 대해 독성학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종족마다도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배출하는 시간 때문에도 독성 물질 달라져요. 어떤 민족은 되게 오랫동안 약물을 보관하고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약을 한 알만 먹어도 10알 먹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인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몸에서 판단한 다음에 빨리 배설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스티브 존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떠한 그 아세토아미노펜이든 평상시에 먹던 음식을 먹었을 때 피부가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막 생기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배출이 안 됐을 때 몸에서 계속 연쇄 반응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설이 잘 되면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데 배설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소화기 쪽이 정비가 잘 되게 되면은 얘가 문제가 안 생기기 시작을 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간이 안 좋습니다. 쓸개 안 좋고 지방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의사분들이 다 말씀하셨겠지만 당연히 술 끊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이랑 단 거 끊어야 된다. 특히 다른 음식보다 되게 중요한 게 단 거, 탄수화물류예요. 탄수화물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왜냐하면 탄수화물류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방이 만들어지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쌀밥하고 그 밀가루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의 기본도 그렇지만 소화 잘 되는 음식 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쌀은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 같은 경우는 찬 음식이라니까요. 밀가루, 그 다음에 메밀, 그 다음에 보리. 소화기 안 좋고 하는 사람들은, 속이 찬 사람들은 이런 거 먹으면 설사해요, 진짜로. 근데 어떤 사람들, 소화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열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죠. 위에 열이 있으니까. 찬 거 먹고 아침에 저녁 때 술 많이 먹고 열이 꽉 차 있으면 찬 걸로 확 해장하시고 막 이런 분들. 네. 여기는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설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찬 걸로 해서 여기 위에 열이 꽉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는 어떻게든 해결되는데 요 밑에 내려가면 흡수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붓던가 소화가 안 되니까 아까 물 찬다고 했으니까 붓던가 아니면 살이 마르죠. 에너지가 하나도 흡수가 안 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일부분이 붓기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가장 큰 문제인 술 쪽이 해결이 안 되면 아침에 그 드시고 말고는 그냥 일부분 뿐이죠. 술 끊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소화기 쪽 치료받고 하게 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활명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루사 같은 경우에 그냥 소화 좀 도와주는 거예요. 우소 데소시콜리산 그거 쓸게 뭐 할 때 좀 분비 좀 도와주고 하는 건데 이게 분비가 잘 됨으로 인해서 얘가 편해진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니 그냥 쓸개는 잘라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쓸개 문제 있어? 잘라버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콜라처럼 그 활명수 같은 거 드시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콜라가 맨 처음에 우리 미국에서 그 소화제로 만들어진 음료잖아요. 그거보다 안전합니다. 활명수가 굉장히 안전한 음료예요. 그럼 저희들도 활명수를 음료수처럼 마셔도 되나요?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 96세신데 유일하게 드시는 그 음료수 같은 게 활명수예요, 정말로. 아니, 저는 활명수가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보존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어린이용 활명수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도 안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파니까. 근데 그거 드셔도 전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굉장히 안전한 그런 약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해준 약인데 단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소화삼을 드셔주시는 고객님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이 소화기 쪽을 하게 되면 밥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밥통 할 때 밥을 할 때 쌀 넣고요. 그 다음에 물 넣죠. 물. 쌀 넣고 물 넣고 그 다음에 전기를 불을 떼던가 아니면 전기를 꼽죠.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밥이 안 됩니다. 소화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밥통 자체가 망가졌던가 전기가 망가졌던가 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안 되겠죠. 밥통이 온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쌀은 음식인 거고 물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기, 불 들어가 있어야 되죠. 활명수가 해준 역할은 밥통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밥통 자체. 그래갖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던 과식했던 뭔가에서 밥통이 찌그러져 있게 되면 막 부어있던지 늘어져 있던지 이거를 도와주는 거죠. 활명수나 베네치오나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은 그런 거고 중요한 건 그걸 먹고도 속이 냉랭하면서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나이가 좀 이제 있게 됐던 아니면 요즘에 과로를 했던 간에 다른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불이 좀 안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소화삼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속쓰림이 있다. 속쓰림이 있는데 이럴 때 진짜 좋은 약이 뭐냐면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요. 바나사심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속쓰림이 뭐 개비스콘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뭐 잠깐 덮어주는 게 아니라 치료가 돼요. 치료가.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드시냐면 바나사심탕을 먹게 되면 과립제이기 때문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속쓰림이 사라질 때까지 30분마다 한 번씩 드시면 돼요. 그러면 한 3-4봉지 먹으면 가라앉거든요. 그래갖고 한 3-4일 정도만 드시게 되면은 거의 치료가 됩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쓰림이 없어지지 않는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소화도 안 돼요. 물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물. 이럴 때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육미주황탕이라고 하는 거랑 사문탕 뭐 이런 구분하시지 말고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드시면 됩니다. 구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면 물이 있게 되는 거죠. 물. 그러면 나 소화가 안 돼라고 했을 때 요 3가지를 다 만족시키게 되면 소화가 무지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활명수는 이 밥통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걸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런 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그냥 뭐 자주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로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돌아가니까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 너무 과로했어, 너무 힘들어 이럴 때 빼놓고. 요거는 아토피랑 관계된 건데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네. 과일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네. 과일하고 야채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네.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네네. 이걸 해결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네. 몸을 차게 하지 않는 과일, 차게 하지 않는 야채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네네. 없고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여성분들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괜찮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기 낳고 찬물로 샤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드셔도 돼요. 드시고 싶은 대로. 왜냐면 그게 서양 식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서양 식단이야라고 제시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안 맞는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야채랑 과일 많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런 체질이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체질이 아니게 되면 슬금슬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화 쪽에 쓰이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이 벙벙해지하던가 자꾸만 붓는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맞는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은 다 맞아요. 모든 음식은 다 맞아요. 안 맞는 건 없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처음에 먹지 말라는 거죠. 시동 걸고 막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찬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고조로 올라와서 열이 많을 때 드시는 거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소량. 점심이나 저녁 때 저녁 때 말고요. 저녁 때는 또 예. 왜냐면 여기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과도하게 에너지를 써서 소화를 시켜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적당히요. 그냥 뭐든지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좋은데 먹고 싶은 게 막 여러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때 정도의 소량으로요. 음식 뒤에 소량 먹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지만 이걸로 한 끼를 때워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형적인 한국 여성분들이면은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든 내일이든 뭐 내년이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네.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과일도 이게 네. 과일 안 먹으면 네.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를 당이요. 당 중독. 네, 탄수화물 중독이 이거예요. 탄수화물 중독이 이거예요. 안 드시면 손 떨리고 막 그러기도 해요. 계속 짜증나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은 모든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있을 때 그 지방이나 단백질을 먼저 드셔주시면 되게 빨리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우선은 드시고 싶지 않을 때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음식은 드시고 싶을 때 드시고 드시고 싶지 않을 때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뭐 세 끼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거는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냐고 하면 여쭤보거든요. 그런 거 정해진 때가 없어요. 옛날에 뭐 언제 100년도 안 되고 뭐 우리나라 50년도 안 됐죠. 세 끼 다 먹고 그런 거. 이게 공장식이라든지 어떤 걸 움직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때 먹고 요때 먹고 요때 먹어 뭐 학교 갔을 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인체의 몸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끼 먹게 되면 35살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안 맞으니까. 하루에 2끼나 1끼 정도 먹게 돼 있거든요. 35살부터는 진짜로. 세 끼 다 먹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나는 뭐 과식도 안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옆에 사람? 옛날에 먹은 거에 비해서? 의사들이 제시해 주는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굶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굶는 거에 대해서 배가 꼬르륵 하고 배고프다는 걸 느꼈을 때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되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뭔가 궁한 게 있고 그게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채워졌을 때만 해도 늘 기쁨을 느끼는데 때마다 막 억지로 막 느끼는 사람들은 늘 권태하고 막 삶이 뭐지 막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막혀 있잖아요. 아토피는 모든 피부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자기 내부가 이 피부에 갇혀 있는 겁니다.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근육 보세요. 피부가 막혀 있어서 창문을 못 여는데 그거에 딸려 있는 그 근육들도 같이 긴장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다 긴장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계속 긴장돼 있는 당연히 피가 안 통하죠. 다리 쪽으로 피가 안 통하신다는 여성분 되게 많거든요. 물론 남성분들도 있지만 특히 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면 더 가속화되는데 그분들한테 뭐 피를 그런 증상이 뭐 비슷하게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오래 앉아 있던가 의자 피 안 통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저리면서 피 안 통하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근육이 긴장돼 있어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목욕요법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게 목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되게 근본적인,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하게 되면 문제 안 생기잖아요.
찌꺼기를 잘 배출하는 게 기본인 거고요. 그래서 피부에서 찌꺼기 배출하는 걸 열어주는 거예요. 피부는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자꾸만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자꾸 뭘 바르는데 원래 피부는 배설하는 기관입니다. 숨을 쉬는 기관이고 내장. 그 다음에 잠 잘 자는 거. 이런 것만 돼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과도하게 뭘 먹었다? 과도하게 내보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소화기가 안 좋잖아요? 위가 탱탱 부어있다. 아까 제가 빨대 얘기했죠? 이 빨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빨대 같은 경우에 위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 게 안 내려가죠. 소화기가 나쁘면 변 쪽에 문제가 생겨요. 안 내려가니까. 대변이나 소변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배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결돼서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여기만 나빠, 여기만 나빠. 이거 잘라내면 돼, 저건 안 돼, 저거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추운 나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더운 나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네. 그런데 마른 사람은 체하는 게 없습니까? 먹은 게 없어서? 아니죠. 마른 사람도 많이 체해요. 특히 마른 사람 더 많이 체해요. 왜? 소화기가 안 좋으니까 말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무조건 다 찬 거야. 이건 무조건 따뜻한 거야. 뭐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따뜻한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70 넘어가는 환자들은 차게 치료해서는 절대 치료가 안 돼요. 10세 이하인 친구들도 차게 치료하면 오히려 부작용 되게 많이 생깁니다. 따뜻하게 치료해요. 이분들은. 무조건.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소량으로 대신 점심 때 식사 후에 뭐 이렇게 소량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한 끼 전체를 드시지 말고 아침에 드시지 말고 저녁 늦게 드시지 마시고. 냉장고에서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애들은 먹으니까 몰래도.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선 음식 드실 때 그래서 제가 한 건 계란 같은 걸 많이 권해드려요. 모든 음식 처음에 드실 때 다른 음식 구할 수 없으면 편의점에 가서 햄 소세지를 하나 드시던지 아니면 계란 삶은 거 하나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정말로 빨리 치료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 때문에 고민이 돼서 왔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대학생인데 그 땀이 유독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온몸이요? 온몸이 거의 머리 쪽이 특히 심하고 머리 쪽이겠죠. 온몸은 아니고 온몸이에요? 온몸을 만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상체 쪽으로 아마 땀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토피도 좀 심하고 몇 살이죠? 나 대학생이라고 하셨죠 참. 26살이에요. 26살이요? 여자아이인가요? 남자아이예요. 온몸에 그러니까 땀 많이 흘리고 특히 땀이 언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많이 나온다든지 아침에 많이 나온다든지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네. 밥 먹을 때 보면 막 안쓰러울 정도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고 또 매운 거 같은 거 어떤 자극적인 거를 먹으면 설사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좀 뭔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애가 집에 와서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토피도 또 있어서 얘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 미국에도 굉장히 덥고 그런데 그때는 좀 괜찮은데 한국에 오면 여름에 이렇게 아토피가 이제 팔 안쪽, 목, 막 이런데 무릎 안쪽 그런데 이제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이가 소화기가 나쁘니까요. 소화기가 나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그러니까 소화기가 나쁜 이 부위가 꽉 누르고 막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부위는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흐른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은 그러니까 비무장지대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이 나가고 아무도 못 돌아가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꽉 막혀 있으니까 빨대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안 내려가고 당연한 얘기지만 상식적이에요.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름 위로 올라가요. 추운 건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음식을 먹고 한 그게 얼굴로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쪽으로. 소화기가 좋으면 몸을 퍼져야 될 열들이 먹고 온몸에 퍼져야 될 열들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열이 많이 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인삼 부작용이 그래서 이래 생기는 거예요. 소화기가 안 좋은데
인삼을 먹었을 때 인삼이 온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쪽으로 치받아 올라가는 거죠. 네. 아토피 환자들이 이제 인삼 같은 거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가 다 막혀요. 그러니까 모든 보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가지 못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체 쪽으로 자꾸만 열이 오르게 되는데 열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지죠. 그러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열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땀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땀이 나는 거죠. 밥을 먹어서 이게 꽉 막히니까 마치 하수구 쪽으로 물이 찔끔찔끔 내려가고 있는데 잘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2가 막혀가지고 찔끔찔끔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물이 하면 천천히 내려가죠. 잘 안 내려가고 있는데 음식이 들어가서 꽉 막히기 시작하게 되면 열이 많이 올라와. 식혀. 이거 흡수 못하겠어. 버려. 만약에 이 친구가 설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극적인 좀 먹었는데 이거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는 거죠. 버려. 그나마 지금 본인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몸에서 아토피, 당연히 코어랑 아까 같은 방식이죠. 특정 부위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 부위가 그 숨을 못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정 부위는 다 그쪽 부위. 제 환자 중에 지금 치료하는 환자 중에 지금 한 달 치료했는데 거의 다 나왔는데 얼굴만 아토피예요. 얼굴만 빨개. 목욕하면 어떻게 되죠? 아세요? 얼굴만 빨개져. 몸 전체가 뜨거워졌는데 몸은 괜찮으니까 열이 다 얼굴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더 이상 목욕하지 말고 얼굴만 스팀 타올로 하라고 했죠. 지금 거의 완치됐습니다. 방법은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선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방법은 다 같아요. 그 약국에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 약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애는 작은 아이였고 네. 저희 큰 아이는 네. 또 그 두통에 시달리는데 혹시 그것도 연관이 되나요? 네. 그 연관이 있습니다. 두통이 네. 얘가 심해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네. 그게 가라앉질 않는데요. 큰 아이는 몇 살이고? 28살이요. 28살이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뇌에 대한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네. 그 두통약을 먹지 않으면 네. 못 견딘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가 소개시켜준 분 아들인데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세요. 근데 되게 고지식한 분이신데 그 아기가 막 뇌파에도 문제가 있고 막 갑자기 막 실신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강원도 계신 분인데 이제 서울로 그 서울대학병원인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인가 거기 이제 한 달밖에 입원을 못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달 돼서 이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이제 하셔서 제 친구가 저를 믿으니까 이제 얘한테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제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체한 거죠. 체했는데 애들 체하는 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 그 어린이집 보내던가 유치원 가면 한 달은 무조건 아파 이런 거 있거든요. 한 달 무조건 감기 걸려 뭐 이런 거 네. 물론 옮아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옮아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다 옮아 오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는 거요. 먹는 거. 어린이집에 유치원 나온 거 음식 드셔보셨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저 학교 급식 같은 것들 그 대학교에서 예전에 급식 같은 걸 먹어보면 분명히 그냥 딴 데서 먹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희한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상하게. 물론 튀긴 음식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토피든 아니면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튀긴 거 안 돼요. 기름이 불에 닿은 걸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래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맛있게 먹으려면 볶음밥 먹어야줘야지. 볶음밥 최악의 음식입니다. 최악의 음식. 그것 때문에 다 난리가 나요. 짜장면 기름 볶아서 하는 거 절대 기름이 불에 닿는 음식 절대 안 돼요. 소화 안 됩니다. 근데 생기름은 괜찮아요. 관리 잘한 생기름, 냉장고에 잘 보관한 뭐 참기름 들어간 뭐라든지 이런 것도 상관없는데 불에 닿으면 안 되고요. 여하튼 먹는 게 소화가 안 돼요. 얘네들이 처음 가가지고 엄마가 만든 음식 말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음식도 안 먹으면 안 먹어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면 또 애들이 경쟁적으로 먹으면 또 잘 먹어요. 집에서 그렇게 안 먹던 애들이. 그러면 체하는 거죠. 체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실제로 뇌파에도 문제가 생겨요. 뇌파가 막 이상하게 나오고 하게 되면 막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야. 뇌파 쪽에도 문제가 있고 야 이거 심각한 문제야. 체했어요라고 하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집에 있을 때는 멀쩡한데 유치원만 보냈다가 오면 애가 똑같은 증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 체한 겁니다. 거기 가서 잘못 뭘 먹고 있는 겁니다. 과식하고 그랬더니 과식하고 있긴 맞는데 뭐 믿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음식이 위에 남아 있는 게 체한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식적이라고 하는 게 양약이랑 한약에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요. 위에 음식이 없으면 체한 게 아니지만 양약에서는 한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때리고 도망쳤을 때 그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체해서 소화기가 무기력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머리랑 몸이랑 같이 놀아야 될 때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얘를 진정시키면서 아유 힘들었지. 과식 엄청나게 해갖고 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어 그냥 너 따라와. 근데 위에 문제도 없고 맨날 내시경 검사하는데 문제 없어. 근데 왜 아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체한인데 음식이 없는데 뭐 다 찍어봤는데 음식 남은 게 없는데 그걸 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체했다는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식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의학에서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그냥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토피에 쓰는 약 중에 평이산이라는 약을 썼어요. 평이산. 네, 정말 맛이 됐습니다. 우선은 두통은 진짜 80% 정도는 무조건 체한 겁니다. 80%에서 90%는 무조건 체한 거예요. 그래서 두통 처음 시작했을 때 활명수 계속 활명수 얘기해서 그렇지만 다른 약이 없어서 그래요. 좀 많이 한약 감기 막 그런 게 많았으면 막 좋겠는데 딱 일정한 약을 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없어서 그냥 대충 한약 활명수를 30분마다 한 병씩 드셔갖고 3병 정도 드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가라앉아요. 많이 진짜 가라앉아요. 쭉.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10% 정도가 있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은요 압력 때문에 생겨요. 압력. 머리 쪽에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다가 안 마시면은 커피를 늘 한 몇 잔씩 마시다가 안 드시게 되면 두통 생기거든요. 왜냐? 혈관을 오므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카페인이. 그러다가 안 드시게 되면 확장이 되면서 혈관이 확장되니까 압력이 세지는 거죠. 확장되니까. 그래서 머리가 아픈 그거. 확장돼서 압력이 세지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두통이다라는 거 뭐 아까 간 어디다 뭐가 어디다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지. 두통이 문제가 아니라 두통이 생긴 원인을 보게 되면 무조건 압력 때문에 생겨요. 자 그러면 손을 못 대던가 양의학적으로 가야 될 압력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암이 있습니다. 종양. 종양이 있어갖고 얘가 커지면 당연히 두통 생겨요. 또 하나가 뭐냐면 출혈이 나가지고 피가 생겨갖고 이물질이 있으면 두통 생겨요. 네, 압력 세지니까.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다른 치료를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있으면은 MRI 찍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양의학적 방법 다 틀려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소 잡는 칼로 닭 잡고 막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 80%에 90%는 소화기 쪽 문제예요. 이쪽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뇌 머리를 기본으로 해서 봤을 때 이쪽으로 압력이 해방이 되던가 이쪽으로 압력이 해방이 되면은 해결이 돼요. 압력이 꽉 차 있는데 음식을 딱 먹었는데 꽉 차서 압력 꽉 막고 있어요. 당연히 두통 생기죠. 그런데 둘째처럼 머리에 땀이 난다.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두통이 안 생기겠죠. 여기도 안 내려가, 여기도 안 나가. 두통 생기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소화 쪽 문제를 해결을 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목욕요법인 거죠. 목욕요법은 저 유튜브에 고박사 목욕요법이라고 치면 나오긴 하는데 목욕을 할 때는 반드시 한약을 먹고 하셔야지 목욕요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욕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담그고 있으면 얘가 끌어올려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몸 안에서는. 근데 한약 감기약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페룩산이나 아니면 갈근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더 빨리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죠.
땀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열고 닫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막혀 있는 게 머리 쪽에 땀이 나. 거의 두통이 되게 심한 아이들은 목욕탕 가도 머리 쪽에 땀이 잘 안 나요.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몇 번을 가고 계속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몸에다. 야, 이럴 때는 땀이 나. 더울 때는 땀을 내는 거야. 더울 때는 땀을 계속 얘기시켜주는 거죠. 근데 왜?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목욕하고 나와서 길 걷다가 다시 겨울이면 특히 확 모자 쓰고 다녀야 돼요. 초기에. 근데 여름 같은 게 괜찮은데 여름에 괜찮을까요? 에어컨이 있는데. 그래서 머리를 늘 보호해줘야죠. 얘가 인큐베이터처럼 땅구멍을 열고 닫고 한 연습을 완성시킬 수 있을 때까지 늘 따뜻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찬바람에 맞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기 정도로 했을 때 다시 닫히고 또 따뜻하게 했을 때 열리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갖고 목욕요법.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약 같은 거를 드시고 30분 정도 지나야지 이제 그 약효가 발휘되기 시작하는데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왜냐면 소화기 쪽이랑 바깥쪽 피부랑 똑같기 때문에 활명수나 이런 건의제를 먹어주는 것만으로 같이 긴장이 이완이 돼요. 좀 편하게 속이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완이 돼. 여기만 이완되는데 피부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완을 같이 시켜주고 그때 땅구멍을 열어주는 약 같은 것들을 먹은 다음에 30분 정도 후에 목욕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물론 뭐 1시간 뒤에 해도 되고요. 30분 정도 후부터 이제 목욕을 하시게 되면 땅구멍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아이들 열감기에도 이거 쓰면 기가 막힌데 우리 저 첫째나 둘째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거 다음에 우리가 꼭 먹어줘야 될 게 뭐냐면 목욕 끝난 다음에 쌍화탕을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가야 될 거보다 약 먹고 잘 해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냥 목욕만 하면 40점, 약만 먹고 가만히 있어도 40점, 약 먹고 목욕해야지 100점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그 얘기 고등학생 됐을 때 다시 돌아온 그 친구 얘기를 하게 되면 두통이 되게 심하고 안 가신다고 전화가 와서 목욕요법 하시라고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3일 뒤인가 그래도 안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시행했냐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목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시 시행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날 없어졌다고 고맙다고 전화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욕만 한다던가 그러니까 핵심은 약 먹으라는 거랑 목욕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만 하신다든지 아니면 목욕하고 난 다음에 이걸 드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해서 땀이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요법을 해서 그리고 쌍화탕으로 해서 기본보다 더 많이 나갔을 수도 있는 것들을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 쪽 그거를 이제 그 적당히 나갈 만큼만 나가게 해줘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활명수로 이 활명수는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동안에 먹었던 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면서 또 피부 쪽도 봐주고 해서 이렇게 4가지를 먹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박사 목욕요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있을 때마다 먹고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목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일 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치료받고 있는 환자인데 소화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소화기 때문에 많이 부어 있으니까 이것만 치료해도 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두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소화기가 이렇게 부어 있던가 해서 안 좋을 때 치료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처방이 사군자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소화삼 제가 팔고 있는 소화삼 그 처방인데 그거 그대로 따라서 지어달라고 해도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걸 치료하게 되면 위가 늘어났던 게 작아지게 되면서 입덧 현상이 나타나요. 입덧이 뭐냐면 아기가 생기게 되면은 얘가 커가면서 위를 자꾸만 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늘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가 작아지면서 잘 먹기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먹어도 그냥 들어와 이미 망가져 있어 아무거나 들어와 이럴 땐 소화기가 망가져 있는 거고 소화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먹지 말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늘 먹던 방식 배가 안 고픈데 그냥 3끼 먹어야지 2끼 먹어야지 이 정도 먹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먹고 싶지 않은데 먹으면 얘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체합니다. 체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활명수 3병 마시라고 했는데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다가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뒤에 또 전화가 왔죠. 계속 머리가 갑자기 더 아프다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해봤더니 그날은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뭐 먹었냐 했더니 안 먹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걱정돼서. 근데 에어컨 찬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머리가 그러니까 되게 춥다는 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막힌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목욕할 수가 없어. 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약국에서 사갖고 먹으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우선은 너무 심하니까 그걸 먹으라고 했죠. 저기 뭐죠? 두통약. 양방 두통약. 바로 그러니까 진통제나 이런 두통약들은 그럴 때 쓰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아플 때 잠깐 진정시킨 상태 내에서 진짜 치료들을 하기 전에 진정시키는 거. 두통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두통이 가라앉아 있을 때 그때 진짜 약들을 쓰게 되면은 치료가 되는 거죠. 원인만 알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체한 걸 본인이 이제 통상적인 체했을 때 느낌을 못 느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찾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종양이나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해보면 알죠. 그냥 먹어보면 압니다.